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필살기 3차 교육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2차 교육 내용을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션을 제공한 게 하루에 상품명 가공과 그리고 지금 기본 마진을 잡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3차 강의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앞으로 기본 마진을 잡고 도매처의 적정 최초 기본 마진을 예를 들어서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를 내가 6%부터 잡았어요. 그죠? 그럼 이 6%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품명 가공을 하면서 정률적으로 우리는 마진을 더해가면서 가공을 쭉 해나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좀 보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본 마진을 정한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로 상품명 가공에 대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달려나갈 건데 그 달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명 가공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4차, 5차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영상을 풀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가공을 한다라고만 해서 여기서 마진을 확 띄울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가공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준 제품에 대해서 상품명을 변경한 제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분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제품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마진을 높이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틀니보관함이라는 상품명으로 내가 가공을 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G마켓의 틀니보관함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구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키워드는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셀프 카테고리를 잡아서 조금 더 카테고리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든지 아니면 썸네일을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기타 광고들 고객 혜택을 경우의 수를 두어서 2개를 선택하고 등록을 해보고 3개를 선택하고 등록을 해보고 또는 A와 C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보고 A와 B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보고 어떤 게 상위 노출되는지를 이런 주문 들어온 것들 키워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한 뒤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기서 마진을 좀 높여야 돼요. 실질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보지도 않고 기본 마진 정하고 5만 개라는 상품에 대해서 1차 가공에서 정률적으로 3% 더하고 그 다음 2차 가공에 대해서 마진을 3%또 더하고 이 개개인 5만 개라는 제품에 대해서 개개인의 상품별로 이 제품의 가격대가 얼마에 팔릴 건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틀니보관함이라는 제품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G마켓에서. 그럼 G마켓에서 틀니보관함이를 쳐서 왜 제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냐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쭉 리스팅된 페이지에서 전반적으로 마우스 스크롤을 쫙 내렸는데 한 3,300원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제 제품만 1,800원의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나? 그래서 대량 주문건이 많이 들어왔나?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800원에서 한 2,900원이나 3,100원 정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 제품 하나에 대해서는. 분석하다 보면 이 제품의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들어온 것들에 대해 한해서. 근데 우리는 가공을 하기 전에 일단 도매차의 5만 개라는 상품을 일일이 그렇게 다 검색해 보면서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찾아본다고 하는데 어떤 키워드로 유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품명 가공을 해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 키워드의 그 마켓에 최적화된 가격군과 상품을 재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문 들어온 것들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개개인의 상품이 나도 모르게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군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본 마진을 잡고 1차, 2차, 3차, 4차, 5차 가공은 정률적으로 그냥 내가 계속 작업을 하는 방향인 거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큰 줄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위에 작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문 들어온 것들에 한해서만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서 마켓별로 최적화시키는, 그 키워드와 그 상품을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면 전체 매출은 똑같을지언정, 또 여기서 예를 들면 전체 매출이 5천이라고 나왔으면 이런 최적화된 제품들을 한두 개씩 쌓아가면서 마진율을 높이게 되면 5천에 대해서 원래 마진이 한 10%에서 20% 사이였던 나의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매출 구조가, 수익의 구조가 점점 더 고부가가치의 마진율을 가진 제품들로 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포션들을 점점점 늘리게 되면 전체 매출 5천은 똑같더라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금액들은 다르게 되겠죠. 우리는 결국 그 작업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상품명 가공은 막 엄청 생각하시고 키워드 분석 툴 이런 걸 보지 마세요. 우리는 상품 한 개를 띄우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전혀 판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팁을 드리자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용도를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쭉 가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의 단어로 대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예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3개로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3개의 키워드가 유입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내가 올렸다고 쳤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가공한 이 3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로 주문이 들어왔는지 100% 분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줄이고자 우리는 상품명 가공을 할 때 하나의 핵심 키워드만 넣는 위주로, 대신에 기본 도매처의 상품명에서 용도를 생각하면서 기본 도매처 상품명 안에 들어간 단어나 키워드들을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끔 이 제품을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상품명 가공을 하다가 이 제품에 대해서 용도를 생각하니 3개, 4개씩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다 집어넣고 싶죠.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1차 가공할 때 막 가공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차 가공을 내가 다 하고 나서 2차 가공을 다시 할 시점이 왔을 때 그 제품을 가공할 그 당시에 생각났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2차 가공 때는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가공을 시작을 할 때 나만의 엑셀 DB 관리 파일이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GSM이라는 플랫폼에서 또는 여러분들 자체 플랫폼에서 상품명 가공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상황에서 내가 1차 가공을 할 때 생각났던 단어들을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그 나의 시간들이,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좌측에는 판매자 관리 코드를 넣고, 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우측으로 나열을 해서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ZEN_1234 젠트레이드의 1234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 고유 코드는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럼 이 코드가 1차 가공할 때 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공하는 도중에 다른 키워드들이 여러 개 생각이 났다 하면 그 옆에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1차 가공이 끝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의 2차, 3차, 4차 가공을 했던 단어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채워졌다 싶으면 채워지지 않은 부분만 내가 가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채워져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때 유용한 게 제가 제 카페에 엑셀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내가 이 젠트레이드_1234라는 제품의 1차, 2차, 3차, 4차 또는 기본 상품명을 나열된 엑셀 파일만 있으면 내 입맛에 골라서 해당 값들을 가져와서 원본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오늘 저희 필살기 일기생들한테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런 거를 혼자 만들어 봐라. 그리고 만들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에 본인이 막혔던 부분을 질문을 가지고 오면 제가 해결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해당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강의가 끝나고 별도의 미션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강의 후에 나갔던 미션들이 굉장히 힘든 미션입니다. 하루에 상품명 가공을 본인이 100개 이상 하겠다라고 스케줄을 잡아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상품명 가공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미션을 드리진 않았고요. 지금 1차 상품명 가공에 대한 숙제를 지속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살기 1기생들한테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드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필살기 멤버들한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필살기 멤버들에 대한 교육 내용과 미션 내용을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따라오시면서 본인의 스케줄을 맞춰서 템포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필살기 1기생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빨리 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4차 교육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